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만약에 이제 탄핵이 가결된 다음에 즉각 퇴진하면 구속되거든. 탄핵이 가결된 다음에 박근혜가 하야를 하거나 퇴진을 하잖아. 바로 구속이야. 예. 그러니까 구속을 피하려고 지금 저러는 거야. 예. 구속을 피하려고 그러니까는 계속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야, 대통령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야 구속 대상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특검이 끝날 때까지, 특검이 끝나는 시간까지 버티겠다. 그런 지금 목적으로 그리고 이제 지금 헌재를 믿는 거죠. 헌재가 자기 요구에 따라서 그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던 전력이 있잖아. 통진당을 해산시켰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믿고 지금 이제 헌재를 믿고 지금 결과를 기다리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헌재에서 시간을 조절할 거다. 즉 여당의 후보가 준비될 때까지, 여당에게 유리한 여론이 조성될 때까지 그 대통령 탄핵 시점을 조율할 거다. 그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지금 그걸 믿는 거야. 그러면서 이 여당 의원들의 지지율이 올라갈 때까지 자기는 버티겠다. 그걸 지금 이제 셋이서 합의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아바타가, 박근혜 동정론이 나오면서 박근혜 아바타가 유리해질 때까지 기다리자. 그러면서 이제 셋이 작당을 하고 온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 셋이서 공통점으로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 모든 일은 야당 탓이다. 그지? 이정현이랑 정진석이랑 박근혜랑 자기네들은 과정과 절차에 잘 따르려고 그러는데 야당이 오락가락한 거다. 그러면서 야당 탓으로 계속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예.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얘네들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작동하고 있는 플랜이 탄핵이 무효되면 야당 탓, 모든 게 야당 탓, 박근혜가 안 물러나도 야당 탓, 전부 다 야당 탓으로 모는 작전이 지금 가동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야당 탓, 문재인 탓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국회 해산론, 국회를 해산해야 된다. 그런 결론을 지금 유도하고 있는 중이라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 모레 9일날 국회에서 만약에 부결이 된다 하더라도 국회 해산론에 동요되면 안 된다. 자, 지금 상황에서 국회가 해산되면 누구만 논하는 거야? 박근혜만 논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요? 예, 내일 모레 글피. 금요일날 만약에 탄핵안이 부결된다 할지라도 그때 국회 해산론에 동조하는 건 박근혜에게 해방구를 열어주는 거야. 온 나라를 갖다 바치는 거야. 네 맘대로 하세요. 그래서 지금 그 댓글 부대 국정원에서 부결되면 국회를 해산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부결되면 국회에다 불을 질러야 된다. 폭동을 일으켜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 둘 다 누구에게 유리한 거야? 박근혜에게 유리한 거야. 지금 이제 금요일날 국회에서 부결되면 국회를 해산해야 된다. 아니면 폭동을 일으켜야 된다. 둘 다 박근혜에게 유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국회를 해산해버리면 박근혜를 그나마 견제할 저기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국회에서 다시 임시국회 잡아가지고 기명투표로 하면 되는 거야. 국회법을 개정해서라도. 근데 이것들이 지금 안 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야당 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폭동을 일으키자. 그래서 결국 박근혜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도록 그걸 유도하는 거죠. 정말 끝도 없는 이 만행이야. 근데 우리는 이미 몇 년을 준비하기로 했어. 우리는 대통령 선거 내년 겨울에 치를 준비도 하고 있어요. 그죠? 내가 아까 뭐라 했어? 박근혜가 버티고 헌재가 버텨도 내년 12월이면 대통령 선거 한다. 그죠? 박근혜가 버티고 새누리당이 버텨도 최대한 늦어봤자 내년 12월이야. 그죠? 나는 이미 지난 11월 22일부터 390일을 바라보고 기도 시작한 사람이야. 393일
바라보고 기도 시작한 사람이야. 나는 조급하지 않아. 이번에 뭐 탄핵안이 부결됐다 그래서 나는 절대 지치지 않아. 다만 부결시킨 놈들 한 놈 한 놈 300마리를 어떻게 잡아 죽일까 그 생각을 고민하는 거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300마리의 이름을 외웠다가 다음 총선 때 어떤 놈도 공천 못 받게 하겠다. 그리고 어떤 공직에도 못 나오게 하겠다. 그걸 지금 다짐하고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국회에서 뭘 하래요? 기명 투표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대 없대? 지금 기명 투표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 없다? 현재로서 없죠. 지금 현재로서는 기명 투표를 할 가능성이 없다. 가능성이 있다는 사람, 콩제들맘님, 가능성이 있다는 근거가 뭐예요? 현행 국회법상 안 돼요. 그리고 기명투표제로 하자는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기명투표법을 국정원에서 15,000명이 반대를 한 거야. 우린 모르고. 우리 모르게 지네들끼리 무기명투표로 합의를 본 거야. 왜 그랬을까? 내가 볼 때는 야당 의원들도 이걸 안 가르쳐준 이유가 있다고 봐. 왜냐하면 이 무기명투표가 아니라 기명투표가 되면 모든 법안에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 이 말 같지도 않은 무기명투표를 하는 거야.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기명투표가 불가능해요. 그러면 무기명투표로 간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세면 돼? 혹시 부결됐을 때 몇 표로 야당에서 몇 표가 모자랐는지 아니면 몇 표 차이로 부결됐는지. 만약에 171석에서 199석 사이다. 그러면 그 차이가 새누리당에서 넘어온 사람 숫자겠죠? 그죠? 200석이 넘어서 완벽하게 그 탄핵 소추가 일어난다면 그거는 이 나머지 반대파가 누군지 끝까지 탄핵에 반대할 새끼들이 누군지 관심사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만약에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탄핵이 결정된 거다? 그러면 탄핵이 결정된 거다, 아니다? 아니야. 국회에서 금요일날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돼도 그 탄핵 심판권, 탄핵 결정은 누가 하는 거야? 탄핵이냐 아니냐?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몇 개월 안에만 답을 주면 돼. 6개월 안에만 답을 주면 되는 거야. 헌재로 넘어가면. 그래서 만약에 헌재가 6개월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다가 기각시켰다. 그러면 박근혜가 대통령을 계속 하는 거야. 근데 박근혜가 대통령을 계속 한다 하더라도 얼마 남아? 6개월 남는 거야. 그죠? 그러면 그렇게까지 해서 탄핵을 시킬 필요가 있나요? 있죠. 왜? 뭐 때문이야? 대답해봐봐. 왜 이 탄핵이 의미가 있어? 뭘 시키기 때문에? 직무정지. 그쵸? 지금 우리가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직무를 정지하는 거. 더 이상 미친 짓걸 외교나 외교적 결정이나 아니면 국내 정책적 결정을 못하게 막는 거. 그게 목적이다. 그래서 직무를 정지하는 거다. 네. 아무것도 못하게 막지 않으면 이게 끊임없이 지랄을 치기 때문에 한중일에 나가서 또 사고치고 그러니까 그 직무정지라도 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켜야 된다. 뭔 말인지 알았죠? 자, 뭔 말인지 알았어요? 자, 지금 국회에서 계속해서 지금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 청문회에서 이재용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난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었어. 우리나라 재계 1위가 삼성이잖아. 근데 삼성의 총수가 나왔어. 근데 아는 게 없어. 아무것도 몰라.
아니 여기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그 교육을 받았겠어. 근데 아무 대답도 못하고 진짜 바보야. 여러분 이거는요 왜 심각한 문제냐면 오늘 이 그 뭐라 그러나 오늘 여기서 나온 이 장면이 해외에도 다 나가요. 예. 해외에도 전부 다 보도가 될 거야. 그러면 이재용이가 계속 모른다 했던 거 그게 다 나가. 기억이 안 난다 모르겠다. 그러면 이건 외국에서는 삼성이라는 기업을 어떻게 바라봐? 야 완전히 돌대가리가 운영하는구나. 진짜 저렇게 기억을 못하는 거야? 아니면 기억이 안 난다는 말로 거짓말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둘 다 뭐가 문제냐면 하나는 멍청하거나 아니면 부도덕하거나야. 외국에서는 기업 경영에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투명 경영이고 도덕 경영이야. 그래서 지금 부패하고 거짓말을 하는 기업이라는 게 전 세계에 나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데 뭐가 미안하냐고.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면서 뭐가 미안하냐고. 머리가 나빠서 미안한 거야? 이거는 지금 우리 국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낸 삼성이라는 기업을 이재용이 오늘 멍청한 소리를 해가지고 지금 기업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는 거야. 그럼 뭐가 문제냐면 뭐가 문제냐. 결국 이 삼성이라는 이 브랜드 가치가 하락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이거 삼성을 키우느라고 20년 동안 우리가 착취당해 왔는데 우리는 혜택을 못 보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야. 여러분 삼성은요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것보다 외국에서 훨씬 더 많이 팔려요. 왜?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파는 가격보다 훨씬 싸게 팔거든. 그래서 해외에서 거의 많이 팔리고 그런데 매출 이익은 우리나라에서만 내. 왜냐면 외국에는 원가로 팔고 우리나라에다가는 최대 이윤을 붙여가지고 매출 이익은 우리나라에서 다 내는 거고 외국에는 팔아봤자 이익이 남는 게 없는 거야. 근데 좌우지간 외국에서도 더 이상 안 산다는 거지. 원가에도. 송구하다는 말로 해결이 안 돼.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의 이 기업들이 얼마나 부도덕한가. 무엇보다 지금 이미 저기 JTBC에서 뭐가 공개됐어요. 그때 재벌 총수들이 박근혜를 독대하면서 요구사항들 그거 정리한 문서가 나왔잖아. 기업별로 무엇 뭘 요구했는지 뭐가 필요하다 그거 이미 문서가 나왔어. 그 문서가 있고 그 다음에 돈을 낸 증거가 있어. 그리고 독대를 했어. 그게 세 가지가 팩트야. 그러면 이게 뇌물죄지. 뭔 개소리질이야. 이미 증거는 세 가지가 팩트가 있는 거예요. 그 재벌에서 요구사항을 정리한 문건이 있다. 그리고 재벌들이 박근혜하고 최순실한테 박근혜 재단과 최순실한테 돈을 냈다. 팩트 2. 팩트 3. 그 재벌 총수들과 박근혜가 만났다. 그러니 이거는 뇌물죄가 성립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걸 가지고 뇌물죄가 성립 안 된다고 개소리하면 절대로 용납이 안 된다. 지금요 그 이미 재벌들은 그 뭐를 우리나라 재산을 그러니까 그 재벌들의 재산을 잉여 재산을 해외로 지금 빼돌려놨어. 그 뉴스타파에 해당 기사를 좀 갖고 와봐요. 지금 우리나라의 재벌들이 외국으로 빼돌린 재산이 840조야. 우리나라 창고에 넣어놓은 게 620조고 720조고 해외로 빼돌린 게 840조야. 그러니까 얘네는 우리나라 안에서 조세회 피처로 빼돌린 돈이 840조라니까.
한진해운 그 미친 여자들도 전부 다 빼돌려놨어.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1600조? 합쳐서 1600조를 지금 그게 다 누구 돈이야? 우리 돈이야. 우리 노동자들하고 중소기업이 받아야 될 돈을 대기업에서 그렇게 빼돌려 놓은 돈이야. 근데 이미 얘네들이 해외로 빼돌린 돈이 절반 이상이잖아? 그건 뭐냐 하면 한국 경제를 완전히 망하게 하겠다는 계획인 거야. 예. 한국 경제를 완전히 무너지게 해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거야. 어떤 구조조정? 지금 성과연봉제 문제 있잖아. 그 성과연봉제가 뭐냐 하면 남은 정규직들을 다 자르겠다는 거야. 남은 정규직들을 비정규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게 성과연봉제야. 근데 지금 철도가 사상 최대 파업을 하면서 그걸 막고 있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노리는 건 뭐냐? IMF를 일으켜서 완전히 경제를 무너뜨리는 거야. 그래서 정규직을 다 없애는 거지. 국가 비상사태를,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모든 정규직을 없애는 게 쟤네 계획이다. 제2의 IMF 관련 기사들이 있어요. 박근혜 정부 후반기가 되면 제2의 IMF가 올 거다라고 얘기한 전문가들이 있었어. 기사 찾아봐. 지네들은 이미 돈 다 빼돌려놨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야. 자, 제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짚어야 될 중요한 얘기는 다 짚은 것 같은데 오늘 1시간만 하려는데 또 3시간 했어. 짧게 끝날라 했는데 그래도 3시간 했다고. 나의 정신력 죽여주지? 몇 번씩 토할 뻔했는데 토할 뻔한 거 참고 끝까지 했어요. 자, 여러분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업꿀잼 투표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후원해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이름을 불러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후원 못했다고 죄송해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이 최고의 후원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싸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래심줄 만개보다 두꺼운 박근혜와 지구상에서 가장 염치가 없는 새누리당을 상대로 해서 정말로 이기기 어려운 싸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이기기 어려워요.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과연 이 싸움을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긴다고 믿든 진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겁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100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고 했습니다. 중지동천이라고 우리가 모여 뜻을 모으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그가 품고 있는 희망의 질량에 비례합니다. 누군가 포기해서 오늘 우리의 절망이 싹텄다면, 오늘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일은 희망의 역사를 쓸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가 또 하나의 희망의 역사를 썼다는 거. 무슨 역사요? 박근혜 저게 오늘 지가 4차 담화하려고 그랬어. 오늘 저게 4차 담화하려고 그랬는데 담화하면 국민들이 가만히 안 둘 것 같으니까 못 나온 거야. 오늘 또 우리가 역사 한 페이지 쓴 거야.
뭔 말인지 알았지? 우리는 지금 날마다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어요. 오늘도 해내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매니저님도 수고하셨고요. 이거 녹음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올려주시는 우리 시청자님들께 감사드리고,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 내일 낮 2시는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망치분이었습니다. 지금쯤은 죽이 식었을 거야. 오늘 죽 보내주신 님 누군지 몰라도 감사합니다. 내일 낮 2시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너무 빨리 끝내서 죄송해요. 중계방에 계신 님들 본방으로 와주세요. 얼릴게요. 꿀잼 투표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